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상자와 텍스트와 동영상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할 것은요. 도형과 표를 작성하는데 표 슬라이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몇 줄입니까? 하나, 둘, 세 줄이고요. 열은 두 칸입니다. 그죠? 열이 두 개, 행이 세 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각형 도형에 육각형 도형이 얹혀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도형은, 위의 도형은 두 개의 도형의 조합이고요. 왼쪽에 있는 도형은 하나인데, 색상이, 파란색, 진한색에서 흰색으로 내려오는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면 되고, 이 안에,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표 안에 들어가는 도형 모양의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 강조 5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 슬라이드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 삽입을 누르겠습니다. 열이 2개였고요. 행이 3개였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저는 얘를 오른쪽 아래에다가 미리 배치를 합니다. 미리 배치를 해놓고 얘를 키워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키워주시고요. 왼쪽에서 오른쪽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엔 도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테마 표 스타일로 갑니다. 표 스타일에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1이었습니다. 강조 5. 그러니까 강조 5면은 요게 되겠네요. 테마 스타일 강조 5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다르잖아요. 뭐 해주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설정을 해제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머리끄레 설정 없애시고요. 줄무늬 설정을 없앱니다. 머리끌 설정 없애주시고 줄무늬 없애주시면 됩니다.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라 그랬어요. 홈에 가서 글꼴을 도둠 18포인트, 글자색은 검정색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요? 얘를 가운데 오게 해줘야 되겠죠? 가운데. 그리고 중간에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그래서 이 중앙에 글씨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뭘 해주셔야 되냐면,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는 여기에서 중간 맞춤 치면 깔끔하게 설정이 완성이 됩니다. 세로 중간 맞춤. 그리고 이제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Shift 엔터를 치셔서 문단을 나누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인 Shift 엔터. 제가 입력하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멈춰놓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갑자기 점프가 된다 그러면 스톱 시켜놓고 입력 다 하고 그 다음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도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의 직사각형. 그래서 하나를 맞춰 주시고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 가셔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비슷한 색상으로 채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육각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밑에 도형이 밝은 색이고요. 육각형을 가보겠습니다. 육각형을 여기다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맞추세요. 똑같이. 맞춰놓고 줄이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는 두 개 다 선택을 합니다. 아니면 클릭, 쉬프트 클릭. 되셨죠?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입니다. 이미 도둠은 나와 있고요. 18포인트의 검정색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따로 도형의 선의 색상이 없다. 선의 색 없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선을 그대로 두시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그리고 두께는 4분의 3이 가장 깔끔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Shift 클릭 하시고요. 복사. 컨트롤 Shift 오른쪽으로 복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번엔 왼쪽에 있는 도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 한쪽 모서리는 둥글고 한쪽 모서리는 잘렸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가장자리가 둥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싹둑 잘렸습니다. 한쪽 모서리는 둥글고 한쪽 모서리는 잘린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가서 사각형에 가시면 자, 이렇게 여섯 번째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한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에서? 자, 왼쪽 아래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먼저 씁니다. 인공지능 Shift 엔터 기술. 자, 테두리 클릭하시고요. 도형은 일단 파란색 진하게 하나 채우세요. 자, 윤곽선은 검정색이죠. 두께는 4분의 3이 가장 깔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뭐 해주시면 돼요? 최후에 가서 진한 색을 하나 선택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가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홈에 가서 글꼴은 어디에? 도둠의 18포인트. 도둠의 18포인트에 검정색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가 선생님 하얀데요. 그러면 수정하고 싶으면 선택하시고 도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을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는데 자, 시작, 중간,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끝에 있는 지점을 클릭하세요. 자, 가장 끝에 있는 얘를 클릭하시고요. 색상을 하얗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색상을 하얗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선택하셨죠? 세 번째 색상을 흰색으로 하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래가 하얗죠? 자, 그래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하신 다음에 그럼 중간에 있는 애가 필요가 없네요. 중간에 있는 색 변환을 선택하시고 중간 지점을 선택하시고 X, 빨간색 X, 중지점 제거 하시면 네, 됩니다. 굳이 나는 흰색으로 이렇게 공간이 맞아야 되겠어요 라고 하시면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해서 복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쉬프트 엔터로 하나의 문단이면요. 하나, 둘, 셋 하시면 한 문단이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세 번을 누르는 거죠. 됐네요. 저장하시고 자, 올려서 답안 전송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입력해 볼까요? 3번. 앞장에 혹시 안 썼다면 여러분이 제가 안 썼다고 해도 여러분은 꼭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누르시면 될까요? 차트 삽입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누르기 전에 저도 이 차트도 좀 키워주고 갑니다. 네, 좀 크기를 적당히 맞춰주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그릴 때는요,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 필코 치는 거 먼저 하지 말고 반드시 요 순서대로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첫 번째 차트를 만들 땐 엑셀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요 차트 전체의 글꼴은
굴림의 20의 굵게고요. 자, 채우기는 이 차트 제목을 채울 때는 흰색 테두리에 흰색의 테두리가 있고요. 그리고 굴림의 20포인트 굵게 채우기는 흰색의 테두리가 들어가 있고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 방향으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먼저 하시고 차트 영역은 노란색으로 채워주시고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워줍니다. 여기 안에가 그림 영역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아래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 표 있죠? 범례로 표시되어 있던 것들은 지워주시고 기술 격차라고 하는 빨간색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세웁니다. 요거 순서 그 다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값을 하나 레이블을 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면 됩니까? 네, 여기 차트 삽입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고 전체가 도둠의 16입니다. 외곽선이 있습니다. 차트 자체에 테두리 선이 있어요. 지금은 처음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 종류 세로 막대 중에 첫 번째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엑셀 창이 뜬다 그랬는데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지금 표시해야 되잖아요. 얘를 여기서 그냥 하지 마시고 어디에 가서 엑셀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을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소수점 자리 맞추고 이런 데가 훨씬 나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작성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계열 1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미국.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고요. 미국, 유럽, 탭, 중국, 탭, 일본, 여기서 탭하면 안 되죠. 옆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중국, 일본, 옆에 가서 한국 해주시고요. 자, A2에는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기술 수준이라고 써주시고 그 아래는 기술 격차를 보면 해주시고 항목 3은 필요 없다 그랬죠? 사행 선택한 다음에 삭제 그 다음에 항목 4도 삭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미리 블럭 지정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0.0, 1.0 원래 0.0이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럼 뭐밖에 안 나와요? 0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0 하고 쓰잖아요. 그러면 1만 나옵니다. 네, 0을 쓰진 않거든요. 소수점 아래를. 소수점 아래가 없는데 1.0 한다고 해서 1.0이 안 붙어요. 얘네들을 나오게 하려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좀 찾아보죠. 숫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숫자인데 반드시 소수점 아래가 한 자리가 있어요. 소수점 아래가 이하 한 자리가 있다. 한 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와서 뭐 해주셔야 될까요?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가십니다. 셀 서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 확인 하고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00 하고 엔터 치면 100.0 붙죠. 0 하고 엔터 치면 0.0 붙고요. 자, 그 다음 89.5 엔터 1 하고 엔터 치면 1.0이 붙어요. (80이라고) 엔터 치면 81.0 붙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X 눌러서 닫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데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얘를 뭘 해주셔야 돼요? 가로, 세로를 바꾸셔야 돼요. 자, 어디 가서 바꿔요? 데이터 선택에 가서 바꿉니다. 행렬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선택을 눌러서 자, 행렬 나오죠. 행렬 전환 누르고 확인 누르고 X 눌러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부터 해야 되겠죠? 이제 순서대로 전체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묶은 세로 확대해서 글꼴을 도둠의 16의 외곽선 그랬어요. 자, 어디에 가서 홈에 가서 도둠 16. 그 다음에 외곽선은 차트 도구 서식에 갑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검정색, 도형 테두리가 되겠네요.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 해주시면 테두리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뭐였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차트 제목부터 내려가는 거죠. 차트 제목을 찍습니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어디에 굴림에 홈에 가셔서 굴림에 몇 포인트? 20 해주시고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가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니까 윤곽선은 검정색,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죠. 그림자.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서 오프셋 오른쪽 갖다 올려놓으면 나옵니다. 자, 이제 가서 뭐 해주시면 돼요? 써주시면 됩니다. 네, 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 클리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에 대해서 할 차례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마우스 갖다 차트 영역을 찍습니다. 차트 영역을 찍고, 자, 도형 채우기에 가서 노란색. 자, 그리고 그림 영역을 찍습니다. 그림 영역을 찍어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흰색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미리 하고 가도 괜찮은 게 있죠. 우린 여기 가로에 선이 보이는데, 가로축 주눈금선이 보이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죠? 눈금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선을 안 보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시고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차트형을 가시는데 어디 갑니까? 디자인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요.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요소를 추가를 누르시고요. 눈금선에 갑니다. 그럼 기본 주 가로 눈금선이 나오죠? 요거를 없애시면 사라집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눈에 크게 보이는 거 하나를 하고 갈게 있죠? 자, 범례는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 요 아래에 데이터 표가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역시 차트 요소 추가해 갑니다. 그래서 범례는 없음 하겠습니다. 사라졌죠. 다시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어디로 갑니까? 데이터 표에 가서 범례 표지를 포함해라.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범례 표지를 포함해서 나옵니다. 자, 요거까지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디까지 했냐면 차트 영역, 그림 영역 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할 차례예요?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가 데이터 서식에 기술 격차, 빨간색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만들어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차트 요소 추가해 가겠습니다. 이거는 차트 요소 추가가 아니죠. 자,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다면 선택하시고요. 선택할 수 없다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차트 종류 변경.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콤보 가서 네, 기술 수준의 격차가 마침 꺾은 선인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축을 찍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 위에 예시가 미리 보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보조축 세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책의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다른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대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 건지를 좀 찾아볼 건데 우선 하지 않은 게 하나 있네요. 자, 기술 수준의 격차, 기술 수준의 한국 계열,
기술 수준의 한국 계열이니까 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되겠네요. 여기에 레이블을 위에 값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요거를 몇 번 선택하는 거예요? 2번인데 한 번은 따닥 더블 클릭이 아니에요. 한 번 클릭하고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클릭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계열 기술 수준의 한국입니다. 한 번 클릭하면 다 되죠? 잠시 후에 한 번 더 누릅니다. 하나만 선택이 되죠. 그리고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치면 80.9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왠지 모르게 조금 달라요. 그죠? 다른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요. 자, 보조 세로값 축에 0.0부터 2.0까지인데 우리는 똑같긴 해요. 0.0에서 2.0이. 그런데 뭐가 달라요? 네, 여기 보시면 사이사이 간격이 다르죠? 0.5 간격입니다. 0.5 간격인데 얘네는 0.2의 간격만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 값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하고 갑니다. 그러면 최소가 0.0이고요. 최대가 2.0인 건 맞는데 주 단위가 0.2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0.5로 바꾸고 엔터 하시면 되겠네요. 닫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무엇이 있나를 찾아보았더니 자, 여기가 왼쪽에 주 세로 기본 세로축이죠. 기본 세로축에 0부터 120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0부터 150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소수 이하 값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어디에 차트에 들어와서 세로 값축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을 갑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손댈 게 없는데 20, 최소 0, 최대 120, 20의 간격 맞습니다. 그럴 때는 표시 형식을 바꿔야 되겠죠. 자, 범주가 숫자인데요. 소수 자릿수가 1로 되어 있어서 나온 거잖아요. 소수 자릿수를 0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예, 남아있는 게 또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여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본 세로축에 세로선이 검정색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 세로축에도 검정색 선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눈금선이 삐져나간 걸 보실 수 있어요. 바깥쪽으로. 요걸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없거든요. 그죠? 예, 선이 없습니다.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선도 없고요. 눈금선도.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기본 세로축 선택하시고요. 세로축 선택한 상태에서 축서식이 없다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가셔야 될 건데 축이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돼요? 축 옵션에서 여기가 축 옵션이 아니라 채우기와 채우기 및 선에 갑니다. 그래서 선을 열고 선색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실선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선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네,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보조 세로값축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조 세로값축을 가서 역시 실선 하면 검정색이 되고 바깥으로 눈곱선이 나가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점 4개만 선택이 되는데요. 역시 실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보죠. 이제 정말 하나 남았네요. 도형 삽입이 있습니다. 자, 도형 삽입이 있는데요. 스타일은 이 도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고요. 이 안에 기술 주도국이라는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서 어느 방향 화살표입니까? 블럭 화살표에서 왼쪽 화살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는 드래그해서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거기 보면 거의 3번째까지 와 있잖아요. 그리고는 안에다 써줍니다. 기술
띄우고 주도구. 그리고 테두리를 콕 찍고요. 자, 글꼴이 굴림의 18입니다. 굴림 18포인트. 그리고 검정색 가로 가운데 세로 중간. 그런데 얘가 그리기 도구에 가서 뭐가 있어요?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자 요거죠.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나옵니다. 자,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이 있고 없고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자,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장 누르시고요. 올려서 답안 전송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10분마다 한 번인데 10분마다 한 번 하셔도 되지만 예, 슬라이드 하나 끝날 때마다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제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도형 슬라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